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어느 주말보다도 좀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좀 준비를, 제작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영상,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일단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4년여 동안의 유럽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자, 유럽 스마트폰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일단 중국 회사들이 거의 뭐 다 점령하고 있죠.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북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상당히 강세죠. 자, 근데 유럽은 중국 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도 있고, 삼성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올해 1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삼성전자입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하고 A 시리즈, 그러니까 프리미엄하고 저가형에서 상당히 다 고루고루 상당히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웨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예전에 화웨이의 1위 자리를 잠깐이나마 좀 우리가 밀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화웨이가 이제 뭐 미국이 만약에 제재가 없었다면 상당히 글로벌에서 삼성전자가 고전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화웨이가 최근에 이제 7나노미터로 해서 AP를 만들었다 만다 이래가지고 뭔가 해볼 것처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위치라면 앞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점유를 해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심도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자, 이제 중국의 화웨이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중국이 3나노하고 이 5나노미터 반도체 기술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장자님, 뭐 사면 되잖아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팔 수도 없어요. 우리가 팔고 싶어도 미국의 제재 때문에 화웨이 같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7나노로 해서 뭐 AP를 만들었다 막 이렇게 한 게, 본인들 회사 자국의 SMIC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디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러분 삼성전자 이번에 내년에 뭐 나옵니까? 갤럭시 S25 나오죠. 몇 나노에서 만듭니까, 여러분? 3나노 2세대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제품은 이미 3나노미터 제품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만든 AP로 이제 세계 시장에 나와서 싸우는데, 화웨이는 세계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AP가 7나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변화의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자국 반도체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이 3나노 기술까지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어요. SMIC가 3나노미터 만든다 만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중국의 초미세 공정 공격이 지금 거의 멈추는 상황에까지 갔다. 이게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까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 장핑안 화웨이 대표입니다. 화웨이 클라우드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한 행사에서 중국의 반도체는 7나노가 가능하고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5나노하고 3나노 기술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은 현재 3나노, 5나노 이런 최첨단 공정에서 한국을 포함하죠. 한국이죠. 직접 경쟁할 수 없다. 그러면서 7나노 등 비교적 말이 성숙한 공정이지, 90 공정이죠. 스마트폰 AP하고 비교하면,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7나노도 상당히 훌륭한 공정이긴 한데, 스마트폰 AP하고 비교하면 7나노는 90 공정입니다. 요런 심층적인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7나노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7나노에서.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 이런 파운드리 경쟁국 추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중국에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 성숙 공정으로 7나노로 이 수익성과 기술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이게 화웨이가 가지는 경쟁력의 끝이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을 넘어서서 아마 중국에서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국이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뭐 우리 대만 침공 안 할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조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 특히 첨단 공정에 대해서는 미국이 저는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안에는 이런 제재가 풀릴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 중국 매체들도 보면 어떤 중국의 반도체 제조사들이 당분간 7나노 이하의 칩을 생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폰 경쟁력에서 삼성전자와 중국폰 그리고 화웨이 폰과의 경쟁력 차이를 저는 엄청나게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32년까지 이 10나노 미만 반도체의 28%를 생산을 하겠지만 앞으로 첨단 공정을 갖춘 칩은 2%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최근까지도 화웨이는 자국의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SMIC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3나노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장비 제재 그리고 첨단 공정의 필수적인 특히 EUV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면서 사실상 회로를 새기는 이 멀티 패터닝 기술과 심자외선 DUV 장비로 지금 3나노를 활용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게 거의 힘든 거죠. 그래서 작년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SMIC하고 이 7나노 기반의 스마트폰용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중국의 어떤 초미세 공정 기술 자립이 속도를 내면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술력까지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거의 이제 중국은 여기에서 7나노에서 막을 내리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유럽으로 넘어와서 지금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이번 1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 성장한, 이게 한 3,300만 대 정도 됩니다. 한 분기에 3,300만 대 정도 돼요. 출하량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뭐 거시경제 상황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팬데믹 기간 구입한 기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이제 좀 도래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해당 기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한 제조업체는 삼성전자, 지금 37%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이게 작년 동기 대비 한 2% 정도 증가한 결과입니다. 2%. 반면에 애플은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22%, 애플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유럽 쪽에서. 그래서 2위를 차지를 했고, 뒤로 뭐 샤오미, 모토로라, 아너, 이쪽이 샤오미가 한 16%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도 보면 3, 4, 5위 샤오미, 모토로라, 아너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화웨이가 그런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게는 앞으로 경쟁자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중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향후에 정말 애플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폰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계속 전 세계에서 같은 빅2로 계속 군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애플 대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약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중국폰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위험 요소가 상당히 어떤 제거되었다. 자, 이게 비단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뭐 그게 파운드리가 됐든 디램이 됐든 낸드가 됐든 이쪽으로도 우리 큰형님께서 계속 좀 방어를 해 주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삼성전자 줄을 잘 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